그날 밤, 비는 마치 하늘이 우는 것처럼 곱게 내렸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왔다. 일어나거라. 사망보험금 절차부터 들어가야죠. 빚도 정리해야 하고요. 야, 세리나, 아들 장례식장에서 돈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그 작은 강아지 목걸이 안에서 엄마, 토리 목걸이를 보세요. 세린이는 피해자예요.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도은 오빠.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밝혀낸 충격적 진실. 가장 작은 생명이 전해준 가장 큰 사랑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제가 한순자입니다. 해송시 남천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꾸려가는 평범한 엄마였지요. 아니, 평범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날 밤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이었어요. 저녁 9시쯤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남천 파출소에서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댁 아드님 박도윤 씨 교통사고 났습니다. 해송 종합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35년을 키운 아들인데 그의 이름을 남이 부르는 소리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영수 아버지는 그때 동네 목욕탕에 가 있었거든요. 7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매주 화요일엔 꼭 목욕탕에 갔지요. 전화로 연락하니까 말도 없이 바로 튀어나왔다 하더라고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영수가 그러더라고요. 도윤이가 요즘 무리를 좀 했나? 얼굴이 피곤해 보이던데. 그러게. 택배 일이 힘들다고는 했는데. 에휴.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늦었다 하는 거예요. 국도 7번선 커브길에서 미끄러져서 중앙분리대에. 그 길은 비만 오면 위험하다고 소문난 곳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빗길에서 핸들을 잘못 꺾었나 보다 하시더라고요. 블랙박스도 충격으로 일부가 망가져서 정확한 사고 경위는 영안실에서 아들을 봤을 때 정말 잠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손을 잡아보니 이 손이 참 억셌더라고요.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끼어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칠어져 있고 도윤아, 엄마가 밥을 제대로 못 챙겨줬나? 이렇게 손이 거칠어지도록 영수는 아들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놈아, 힘들면 힘들다고 말이라도 하지. 그때였어요. 병원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병원 입구 근처에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진돗개인 것 같은데 털은 더러워져 있고 목에 낡은 가죽 목걸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강아지가 왜 저기서? 영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병원 앞이니까 그런 것들이 많지.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강아지가 우리를 보고 다가오는 거예요. 짖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따라오더라고요. 차를 타려고 하니까 차 앞에서 앉아서 우리를 쳐다보고 영수는 귀찮아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강아지 입에 뭔가 물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 도윤이가 입던 작업복 조각이더라고요. 영수야, 저거 봐. 저게가 우리 도윤이 옷을. 그게 뭔 소리고? 걔가 어떻게? 영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사고 현장을 다시 가보기로 했어요. 혹시나 해서요. 국도 7번선으로 향하는 길에도 그 강아지가 계속 따라왔어요.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요. 사고 현장에 도착하니 정말 참혹했어요. 가드레일이 부서져 있고 도로에는 차 부품들이 흩어져 있고 경찰 테이프도 아직 그대로 있고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정확히 사고 지점으로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가드레일 부서진 바로 그 자리에서요. 그리고는 계속 길고 애절하게 울더라고요.
저 강아지가 우리 도윤이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니 영수도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걔도 주인을 안다 하더니 저렇게까지.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강아지가 평범한 길 잃은 개가 아니라는 걸요. 도윤이와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는 걸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우리는 차 안에서 그 작은 생명이 우리 아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강아지는 온몸이 비에 젖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그 강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제가 조용히 다가가니 얌전히 앉아 있더라고요. 목걸이를 자세히 보니 가죽이 꽤 좋은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것 같은. 너, 우리 도윤이를 알고 있구나. 그치? 그 말에 강아지가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것이 스며들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우리 아들의 마지막을 지켜봤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영수가 차에서 내려와서 말했어요. 집에 데려갈 거야? 우리 도윤이가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친구인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 그때는 몰랐지요. 그 작은 목걸이 안에 도윤이의 마지막 목소리가 숨어 있다는 걸요.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날 밤 톨이라는 이름의 작은 강아지가 우리 가족에게 다가온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톨이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지요. 아마도 도윤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의 이름이 뭘까? 영수가 백미러로 토리를 보며 물었어요. 도윤이가 불렀을 이름이 있을 텐데. 집에 도착해서 토리에게 물과 밥을 주었어요. 처음엔 경계하더니 금세 익숙해하는 걸 보니 사람 손을 많이 탔나 보더라고요. 그때 토리의 목걸이를 다시 자세히 봤는데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토리, 도윤이가 직접 새긴 것 같았어요. 글씨체가 똑같더라고요. 토리구나. 우리 도윤이가 이름도 지어줬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엔 도윤이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 놓쳤던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도윤이는 참 성실한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지요. 공장도 다녀보고 배달 일도 해보고 최근엔 택배 일을 했어요.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일했거든요.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어요. 그 시간에 제가 반찬 가게 준비를 하니까 부엌에서 마주치곤 했지요. 엄마, 아침은 간단히 먹을게요. 바쁘시죠? 아이고, 무슨 소리. 엄마가 챙겨줄게. 그럼 도윤이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멸치볶음은 조금 덜 짜게 해주세요. 아버지 혈압 때문에 35살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늘 부모 걱정부터 하는 아이였어요. 제가 무거운 물건 들려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대신 들어주고 영수 아버지가 기침하면 등을 토닥여주고 엄마, 요즘 허리 아프시죠? 파스 사드릴까요? 도윤아, 너나 잘 챙겨 먹어라. 엄마는 괜찮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도윤이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예전엔 일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최근 몇 달은 그냥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만 반복했거든요. 도윤이가 세린이를 데려온 건 2년 전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라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세린이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참 복잡했어요. 예쁘긴 했는데 눈빛이 어딘가 날카로웠어요. 마치 늘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은. 어머니, 안녕하세요. 최세린입니다.
첫 인사는 정중했어요. 그런데 말끝마다 뭔가 계산적인 게 묻어나더라고요. 도윤 오빠가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다고 자랑 많이 했어요. 고맙다. 우리 도윤이가 과찬을 했나 보네. 그때부터 세린이는 종종 집에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됐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린이 주변에 항상 전화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네. 이번 달 말까지는 어려워요. 다음 달에는 꼭. 복도에서 그런 전화를 받는 모습을 몇 번 봤는데 표정이 참 어두웠어요. 도윤이한테 물어봐도 그냥 회사 일이에요라고만 하더라고요. 도윤이는 택배 일을 마치고 오면 가끔 반찬 가게를 도와줬어요. 손님이 많을 때나 무거운 걸 옮길 때요. 도윤아, 고생하고 와서 또 일 시키네. 괜찮아요, 엄마.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나아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도윤이가 일할 때 자꾸 허리를 손으로 누르더라고요. 처음엔 무거운 걸 많이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도윤아, 허리 아파? 아니에요. 그냥 좀 뻐근할 뿐이에요. 병원 한번 가봐라. 에이, 이 정도로 뭘. 늘 그랬어요. 아픈 티를 안 내려고 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사고 나기 며칠 전부터 도윤이가 더 이상해졌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밥도 잘 안 먹더라고요. 도윤아,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 그래요. 그리고 세린이와 전화 통화를 자주 했어요.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무슨 일 있니? 별거 아니에요, 엄마. 걱정 마세요. 그때 제가 더 깊이 물어봤어야 했는데. 에휴. 사고 나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도윤이가 늦게 들어와서 부엌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어? 밥은 먹고 다녔어? 네, 먹었어요. 그냥 출출해서. 그런데 라면을 먹으면서 자꾸 한숨을 쉬더라고요.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도윤이가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때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냥 피곤하면 일찍 자라고만 했어요. 지금 토리를 보고 있으니 도윤이가 이 작은 생명한테는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놨을 것 같아요. 사람한테는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못했던 것들을. 토리야, 너는 우리 도윤이 마음을 다 알고 있겠지? 토리가 저를 쳐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그럼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영수가 토리에게 물을 더 주면서 말했어요. 이놈이 참 도윤이를 많이 그리워하나 보네. 우리도 모르는 도윤이 이야기를 이 애는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토리가 단순히 도윤이의 이야기를 아는 게 아니라 도윤이의 목소리를 품고 있었다는 거요. 내일이면 장례식장에 입관을 해야 하는데 세린이도 와야 할 텐데 그 애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도윤이를 진짜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토리가 제 무릎 옆에 와서 앉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함께 견뎌야겠지요. 도윤아, 내가 남긴 마지막 친구를 엄마가 잘 돌볼게. 그러니까 어디 있든 편안히 있거라.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토리도 함께 데려갔어요. 영수는 반대했지만 저는 토리를 집에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걔를 장례식장에 데려간다고? 도윤이 마지막 친구인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토리는 차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처럼 말이지요. 해송 장례식장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도윤이가 사무실에 누워 있다고 했는데 입구에 들어서니 벌써 몇몇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도윤이 일터 동료들과 동네 분들이었지요.
그런데 조문실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험 서류는 언제쯤 나올까요?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세린이었어요. 벌써 와서 장례식장 직원과 보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검은 옷을 입고 있긴 했지만 표정의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많이 보였어요. 세린아, 왔구나. 어머니,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인사는 정중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와 달리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도윤이 보러 안 가니? 네. 잠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세린이 토리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 강아지는 왜 여기 있어요? 도윤이가 키우던 아이야. 토리라고 해. 키우던 게 아니라 그냥 먹이만 줬던 거 아닌가요? 장례식장에 개를 데려오는 게 예의에 맞나요? 세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영수 아버지도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도윤이가 아끼던 아버지,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세린이 본격적으로 꺼낸 이야기는 보험금이었어요. 사망보험금 절차부터 들어가야죠. 빚도 정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무슨 빚이 그렇게 많다고. 영수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가 모르시는 게 많아요. 도윤 오빠 명의로 된 것도 있고 제 개인적인 것도 좀. 개인적인 게 뭐가 있다고? 예전에 보증을 좀 서줬던 게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어서. 세린의 말이 점점 작아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지요. 그래서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절차가 복잡해서. 3천만 원. 우리 같은 서민에게는 큰 돈이었지요. 그런데 세린이 말하는 투를 보니 이미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다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세린이 다시 토리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키우려고. 에이, 어머니. 지금 상황에 개까지 키울 여유가 어디 있어요? 보호소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애는 도윤이 마지막 친구야. 그냥 버릴 수는 없어. 버리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에 맡기자는 거잖아요. 개 키우는 것도 돈이 들어요. 세린의 말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물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영수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세린아. 지금 아들 장례식장에서 돈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니? 죄송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저도 살아야 해서. 살아야 한다고? 도윤이가 죽었는데 벌써 다음 생각이야? 영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영수가 이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좀 커졌나 보더라고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밖에 나가서 하자. 제가 말렸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진 상태였어요. 어머니는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윤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뭘 힘들어했다고? 빚 때문에요. 제 빚까지 떠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세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니 눈물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너 때문에 우리 도윤이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였어요. 조문실 입구에 낯선 남자분이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지요. 실례합니다. 혹시 박도윤 씨 가족분들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윤민기라고 합니다.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윤민기라는 분이 토리를 보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 아이네요. 제가 찾고 있었던. 무슨 말씀이세요? 이 강아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세린이 윤민기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게가 문제라도 일으켰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박도윤 씨와 이 강아지 사이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요. 특별한 사연이요? 윤민기가 토리의 목걸이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어요. 혹시 이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걸이요? 그냥 평범한 목걸이 같은데.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안쪽을 보시면 윤민기가 토리의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만지려고 할 때 세린이 갑자기 가로막았어요. 잠깐만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남에게를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장례 절차 때문에 바빠서. 세린이 노골적으로 윤민기를 견제하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들키면 안 되는 게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세린이 이렇게까지 토리와 윤민기를 경계하는 걸까요? 세린아, 일단 이야기나 들어보자. 어머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윤민기의 눈빛에는 무언가 확신에 찬 것이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박도윤 씨가 이 강아지에게 무언가를 맡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말에 토리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윤민기에게 다가갔어요. 마치 맞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윤민기 씨가 토리를 보는 눈빛이 남달랐어요. 마치 이 작은 강아지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걸 발견한 것 같았지요. 장례식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정말 중요한 일일 수 있어서요. 일단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말하니 세린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로 시간을. 세린아, 잠깐만. 영수가 세린을 제지했어요. 윤민기 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사실 이 강아지를 제가 3일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고 현장 근처에서 계속 배회하고 있더라고요. 윤민기 씨가 토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길 잃은 개인 줄 알았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사고 현장을 절대 떠나지 않더라고요. 먹이를 줘도 비가 와도.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세린이 끼어들었어요. 개들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주인 기다리고 그런 거.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어요. 윤민기 씨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제가 기록을 좀 해뒀는데 이 강아지가 특정 시간에만 울더라고요. 새벽 2시, 오후 6시, 밤 10시. 정확히 3번만요. 그게 왜 특별한 거죠? 마치 누군가와 약속된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윤민기 씨가 토리의 목걸이를 가리켰어요. 이 목걸이가 좀 특이해요. 특이하다니요? 제가 물었어요. 토리의 목걸이는 그냥 평범한 가죽 목걸이로만 보였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가죽이 2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윤민기 씨가 토리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토리는 얌전히 있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목걸이 안쪽 이 부분이. 정말로 목걸이 안쪽을 자세히 보니 뭔가 불룩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 아이가 계속 목걸이를 긁더라고요. 마치 뭔가 답답한 것처럼.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펴봤더니 윤민기 씨가 손톱으로 목걸이 안쪽 가죽을 살짝 밀어보니 작은 틈이 벌어졌어요. 어머,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물건이 보였어요. 까만색 사각형 모양의. 이게 뭐지? 영수가 가까이 다가와서 봤어요. 마이크로 SD 카드 같은데요.
윤민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이 목걸이 안에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왜 거기 있어요? 세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설마 도윤이가 왜 그런 걸 숨겨놨을까? 제가 중얼거리니 세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우연히 끼인 거 아닐까요? 우연이요? 이렇게 정교하게 숨겨놨는데? 윤민기 씨가 의문을 표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테이프, 최근에 붙인 것 같아요. 정말로 SD카드를 고정시킨 작은 테이프가 있었는데 색깔이 아직 선명했어요. 이건 며칠 전에 붙인 것 같은데요. 그럼 도윤이가 사고 나기 전에 일부러 이걸 숨겨놓았다는 건가요? 영수의 질문에 윤민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왜 이런 걸 강아지 목걸이에? 아마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세린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도윤 오빠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세린아, 왜 그렇게 흥분해? 흥분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추측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세린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더욱 확실해졌지요.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재생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음성 파일이나 영상 파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지금 바로 어머니, 세린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지금 여기서 그런 거라면 안 돼요. 장례식장이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그것도 안 돼요. 만약 이상한 내용이면 어떡해요? 세린의 반응이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마치 그 SD카드 안에 뭔가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세린아, 너 혹시 이게 뭔지 아니? 영수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전 모르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말리는 거야? 그냥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로 소란 피우는 게 싫어서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윤민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보호소에 컴퓨터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그렇게 해봅시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 세린이 다시 반대했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돼요. 지금은 장례 준비에만 집중해야 하잖아요. 세린아, 혹시 이게 도윤이가 우리한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몰라. 메시지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럼 확인해 보면 되잖아. 아무것도 아니면 그만이고. 하지만 영수가 결정적으로 말했어요. 세린아, 내가 이렇게 말리는 게 더 이상해. 혹시 너한테 불리한 내용이라도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세린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요. 그럼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 어머니, 제발. 세린이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토리와 함께 윤민기 씨의 보호소로 향하기로 결정했거든요. 토리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드디어 전달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세린의 불안한 표정을 보니 그 SD카드 안에는 분명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았어요. 윤민기 씨의 보호소는 시내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가는 길 내내 세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창밖만 바라보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세린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토리는 제 무릎 위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지요. 여기에요.
윤민기 씨가 가리킨 곳은 생각보다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해솔 유기견 보호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멀리서 개들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가세요. 보호소 안은 따뜻했어요. 벽에는 입양된 개들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지요. 여기서 확인해 볼게요. 윤민기 씨가 컴퓨터를 켜더니 SD카드를 조심스럽게 빼냈어요. 정말 작네요. 이런 걸 어떻게 목걸이 안에. 도윤이가 정말 일부러 숨긴 거겠지요? 그런 것 같아요. 세린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저 잠깐 화장실 좀. 세린아, 같이 보자. 아니에요. 잠깐만요. 세린이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뭔가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요. 윤민기 씨가 SD카드를 컴퓨터에 넣으니 몇 개의 파일이 나타났어요. 음성 파일이 3개 있네요. 파일명이 이상했어요. 엄마에게, 세린에게, 마지막, 엄마에게, 저한테 남긴 메시지가 있나 보네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영수 아버지도 긴장한 모습이었지요. 첫 번째 파일부터 들어볼까요? 윤민기 씨가 엄마에게 를 클릭했어요. 잠깐의 정적 후에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살아있을 때 듣던 바로 그 목소리였거든요. 엄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도 저는 이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이도 녹음할 때 많이 울었나 보더라고요. 토리를 보면 제 생각 좀 하세요. 이걸 찾으셨다면 저는 이미 엄마 곁에 없을 거예요. 도윤아. 제가 중얼거리니 영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택한 길이에요. 누구 탓도 하지 마세요. 엄마.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어요. 저 병원에 다녀왔어요. 몇 달 전부터요. 뭐라고? 영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큰 병은 아니래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심해서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왜 말 안 했어? 제가 화면을 향해 말했지만 이미 녹음된 목소리였지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리고 세린이 문제 때문에 더 신경 쓰실까봐. 세린이 문제? 엄마. 세린이가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세린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지요. 뭘 듣고 계세요? 도윤이 목소리야. 끄세요. 세린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왜? 그냥 끄세요. 제발. 하지만 도윤이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세린이한테도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런데 엄마가 먼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세린이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의 빚은 대부분 전 남자친구 때문이에요. 보증을 서줬다가 혼자 다 떠안게 된 거예요. 전 남자친구. 윤민기 씨가 놀란 표정으로 세린을 봤어요. 사채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세린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컸어요. 그래서 우리 도윤이가 네, 제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음성이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엄마,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세린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엄마,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어요. 제 차 뒤 트렁크를 확인해 보세요. 왼쪽 내장재 안에 작은 SD카드가 있어요. 또 다른 SD카드가 있다는 거야?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블랙박스에 녹음된 게 있는데 그 순간 세린이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그건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냥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세린의 반응이 너무 극했어요. 분명 그 두 번째 SD카드에는 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지요. 세린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영수가 다그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도윤이의 음성은 계속 이어졌어요. 엄마, 그걸 들으시면 세린이를 미워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윤민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차를 찾아서 확인해 보는 거 저희가 직접 하겠어요.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혹시 차는 어디에 있나요? 경찰서 조사 끝나고 차고에 보관해 뒀어요. 그때 윤민기 씨가 뭔가 생각난 듯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사고 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을 봤어요. 다른 사람이요? 네, 사고 다음 날 새벽에 한 남자가 사고 현장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세린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어요. 무슨 남자요? 30대 후반 정도? 키 크고 검은 옷 입은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세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반응을 보니 분명히 아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음성 파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도윤아, 그리고 세린이도 사랑해요. 그 애가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악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세린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세린아,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세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저었을 뿐이지요. 토리가 세린에게 다가가서 코를 킁킁거렸어요. 마치 위로하려는 것 같았지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차 트렁크의 두 번째 SD카드였어요. 거기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세린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정말 제발요. 그 차는 보지 마세요. 세린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하지만 세린은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헬쑥해져 있었지요. 차고지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도윤이가 사고 나기 전까지 그 낡은 중고차를 보관하던 곳이었거든요. 이거네. 영수가 도윤이의 차를 가리켰어요. 앞부분이 많이 찌그러져 있었지만 트렁크는 그나마 멀쩡했어요. 윤민기 씨도 함께 왔어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세린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트렁크를 열어볼까요? 영수가 열쇠로 트렁크를 열었어요. 안에는 도윤이가 쓰던 작업용품들이 그대로 있었지요. 왼쪽 내장재라고 했죠? 윤민기 씨가 손으로 내장재를 눌러보더니 한 부분이 살짝 들뜨는 걸 발견했어요. 여기 있네요. 정말로 작은 틈 사이에 SD카드가 하나 더 숨겨져 있었어요. 도윤이가 이런 걸 다 준비해뒀구나. 제가 중얼거리니 영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애가 몸 걱정이 그렇게 많았을꼬. 차고지 한편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윤민기 씨가 자신의 노트북을 켰어요. 이번엔 뭐가 들어있을까요? SD카드를 넣자 파일이 하나 나타났어요. 마지막 대화. 영상 파일이네요. 영상이요? 블랙박스 파일 같은데. 사고 직전 상황이 녹화된 것 같아요. 그때 세린이 뒤늦게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요. 제발, 그것만은. 세린아, 이제 그만해. 다 확인해야겠어. 영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도윤이와 세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세린아,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도윤이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아. 세린의 목소리는 울음범벅이었어요. 그 사람이 또 연락했어? 응.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얼마나 더 필요한데? 2천만 원. 아니, 3천만 원. 그 순간 영수와 제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3천만 원. 보험금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었거든요. 세린아,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와.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들어봐. 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도윤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도윤이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만약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금으로 빚을 정리해. 대신 뭐? 우리 부모님 집에는 절대 손대지 마. 거기만은 내가 지키고 싶어. 세린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나도 무너지고 싶지 않아. 이 빚 끝내고 싶어.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나도 살고 싶어. 그런데 영상 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뭐야? 차 앞으로 무언가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토리야. 정말로 토리가 도로에 뛰어들었어요. 도윤이가 급하게 핸들을 꺾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 다음은 충돌음이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러니까 토리 때문에 사고가. 아니야. 세린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토리 때문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도윤이를 너무 힘들게 했어. 빚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도윤이가 매일 스트레스 받게 했어. 세린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또 빚 이야기를 했어. 운전하면서까지. 실은 그 사람이 그날 연락했어. 어떤 사람? 사채업자. 도윤이한테 직접 연락한 거야.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내일까지 안 갚으면 도윤이한테 위해를 가하겠다고. 그래서 도윤이가 그날 밤 돈을 구하러 다녔어. 새벽까지.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도윤이가 왜 그렇게 지쳐 있었는지, 왜 운전 중에 사고가 났는지. 어머니, 아버지. 세린이 우리를 향해 무릎을 꿇었어요. 이 파일들, 우리만 알고 지워요. 뭐라고? 이런 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도윤 오빠가 어떻게 기억될지. 세린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영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증거를 없애자고? 제발이요. 저도 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또 올 거예요. 이런 미친. 영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증거까지 없애자고?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보험금 타먹고 입 다물고 살자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지만 영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너 때문에. 영수 씨, 진정해. 제가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상태였어요. 윤민기 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일단 모두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때 토리가 갑자기 세린에게 다가가더니 앞발로 세린의 손을 톡톡 건드렸어요. 토리야. 세린이 토리를 안아 올렸어요. 토리는 세린의 눈물을 핥아주고 있었지요. 이해도 나를 용서해 주는 건가? 토리는 착한 애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거든요. 여러분, 이야기가 가장 어두워지는 때가 있지요. 진실이 드러날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순간들. 곧 밝혀질 이 마지막 한 조각이 모든 걸 바꿀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파일이 하나 더 있어요. 윤민기 씨가 토리의 목걸이에서 나온 첫 번째 SD카드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세린에게 파일 아직 안 들어봤잖아요. 세린의 얼굴이 또다시 창백해졌어요. 그건 안 돼요. 왜? 그냥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의 문이 열린 상태였어요. 마지막 한 조각만 남은 채로 말이지요. 도윤이가 세린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 안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그때 윤민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혹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사체 문제라면. 아니에요. 세린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그러면 더 큰일 나요. 그 사람들이. 영수가 세린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더 무서운 일이라도 있다는 거야? 아버지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였어요. 윤민기 씨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전화 받을게요. 통화를 마친 윤민기 씨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지금 남천 파출소에서 온 연락인데 오진석 경위님이 오신다고 하네요. 경찰이요? 네, 사건 관련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세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10분 후 오진석 경위가 차고지에 도착했어요. 40대 후반의 믿음직한 인상이었지요. 안녕하세요. 남천 파출소 오진석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실 박도윤 씨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오진석 경위가 세린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최세린 씨, 혹시 김태연이라는 사람 아세요? 세린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어떻게? 사고 현장 CCTV에 그 사람이 나왔어요. 사고 다음날 새벽에 현장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윤민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본 그 남자가 김태연이군요. 네, 사채업자예요. 요즘 경찰 수사망에 걸린 인물이거든요. 오진석 경위가 상황을 파악한 후 말했어요. 일단 모든 증거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아직 안 들어본 파일이 있다고 하던데. 세린에게 파일이 있어요. 윤민기 씨가 컴퓨터를 가리켰어요. 제발. 그건 정말. 세린이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진석 경위가 재생 버튼을 눌렀거든요. 정적 후에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세린아.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따뜻했어요.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아마 많이 힘들 거야. 세린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도윤아. 정말 미안해. 세린아, 먼저 말하고 싶은 건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 말에 세린의 울음이 더 커졌어요. 내 빚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고? 아니야. 오히려 내가 나를 믿어줘서 고마웠어. 도윤아. 세린이 화면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나도 예전에 실수 많이 했어. 부모님한테 걱정만 끼쳤고. 그런데 너는 나를 믿어줬잖아. 영수와 제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도윤이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세린아, 김태연 그 사람.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 내가 다 정리해뒀어. 뭐라고? 오진석 경위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병원에서 검사 받을 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언제 큰일 날지 모른다고. 도윤아. 제가 화면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준비했어.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김태연한테 보험금으로 빚을 갚지 마. 왜? 세린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 사람이 불법 사채업자라는 증거를 다 모아뒀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오진석 경위가 벌떡 일어났어요. 증거요? 어디에 있는 거죠? 내 휴대폰. 클라우드에 다 저장해뒀어. 세린이 명의로 빌린 돈도 사실은 불법이야. 법적으로 갚을 필요 없어. 그리고 세린아,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도윤이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어요. 김태연이 처음부터 너를 노렸어. 전 남자친구 강민호도 그 사람 꼭두각시였고. 뭐라고? 세린이 얼굴을 들었어요. 다 계획된 일이었어. 착한 여자 하나 찾아서 빚에 묶어두고 그 여자 남자친구나 가족한테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야. 오진석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김태연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세린아, 너는 피해자야. 가해자가 아니라. 세린이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하지만 내가 도윤 오빠를 힘들게 한 건 맞잖아. 아니야. 도윤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더 강해졌어. 지킬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됐어. 영수가 세린에게 다가갔어요. 세린아, 아버지, 우리 도윤이가 너를 정말 사랑했구나. 됐다. 이제 그만 울어라. 영수가 세린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도윤이의 음성이 계속 이어졌어요. 엄마, 아빠, 세린이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린아, 우리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하지 마. 도윤아,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보험금은 세린이 새 출발하는 데 써. 그리고 토리도 잘 돌봐줘. 토리가 마치 자기 이름을 아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진짜 가족. 오진석 경위가 말했어요. 김태연은 이미 수사선상에 있었어요. 도윤 씨가 남긴 증거면 충분히 구속시킬 수 있어요. 그럼 세린이는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빚도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세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세린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세린아, 우리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잖아. 너도 우리 가족이라고. 어머니, 집에 가자. 토리도 기다리고 있어. 토리가 우리 주변을 뱅글뱅글 돌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가족이 다시 뭉쳤다는 걸 기뻐하는 것 같았지요. 도윤이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랑해요, 모두. 그리고 행복하세요. 음성이 끝나자 우리는 모두 토리를 가운데 두고 서로를 꼭 안았어요. 도윤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것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김태연은 오진석 경위의 수사로 구속됐고 세린이의 빚은 모두 무효 처리됐지요. 도윤이가 남긴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어머니, 이 멸치볶음간이 어때요? 세린이가 국자로 맛을 보며 물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가게 일에 익숙해졌지요. 조금 더 달게 해야겠다. 손님들이 단 걸 좋아하셔. 네, 알겠어요. 세린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찡했어요. 손에 생채기가 늘어도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거든요. 세린아, 힘들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토리는 가게 앞 평상에서 꼬리를 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반겼어요. 동네 아이들이 특히 토리를 좋아했지요. 토리야, 안녕. 멍멍. 토리가 대답하는 것처럼 짖으면 아이들이 깔깔 웃었어요. 영수 아버지도 많이 달라졌어요.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토리한테만큼은 말을 많이 했거든요. 토리야, 오늘도 잘 지켰나? 와랄. 그래, 수고했다. 가게 문 닫을 때면 영수가 토리에게 간식을 하나씩 주는 게 일상이 됐어요. 아버지, 토리 너무 살찌는 거 아니에요?
세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다. 우리 도윤이 친구인데. 영수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앉아 있는데 세린이 말했어요. 어머니,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뭐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실지, 도윤 오빠 없이도 가족이 될 수 있을지. 바보야.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었어.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토리가 세린 무릎에 올라와서 얼굴을 핥아줬어요. 토리도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도윤 오빠 마음을 몰랐을 거야. 주말이면 우리는 세 명이 토리와 함께 바닷가에 갔어요. 도윤이가 어릴 때 자주 데려갔던 곳이었지요. 엄마, 도윤이가 여기서 놀던 게 기억나네. 그러게. 저 바위에서 자꾸 뛰어내리려고 해서 혼났었지. 세린이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윤 오빠가 지금 보고 있을까요? 그럼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토리가 파도를 향해 짖으며 뛰어다녔어요. 마치 도윤이와 놀고 있는 것 같았지요. 도윤이 49제가 되던 날 밤, 우리는 바닷가에서 작은 등불을 켰어요. 도윤아, 엄마가 왔다. 제가 등불을 들고 파도를 바라봤어요. 오늘은 멸치볶음을 조금 달게 했다. 내가 좋아할 만큼. 영수도 옆에 앉았어요. 도윤아, 아버지도 왔다. 세린이가 요리 많이 늘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어. 세린이 무릎을 꿇고 등불 앞에 앉았어요. 도윤 오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빚도 다 해결됐고 무서운 사람들도 없어졌어요. 그때 토리가 세린에게 다가와서 아빠를 올렸어요. 마치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요. 토리야, 뭐야? 토리가 목걸이를 자꾸 건드렸어요. 목걸이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지만 토리는 여전히 그걸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도윤이가 우리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지요. 세린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도윤 오빠, 나 약속 지킬게.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실게. 토리도 잘 돌볼게. 파도 소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가게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도윤이네 반찬 가게로. 세린아, 도윤 오빠가 우리를 이어준 거잖아요. 토리를 통해서.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토리가 꼬리를 흔들며 우리 주변을 뱅글뱅글 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거 도윤이가 남긴 진짜 마지막 편지야. 어머니, 이런 게 또 있었어요? 응. 토리 목걸이에서 나온 종이 한 장. 편지를 펼쳐서 읽었어요. 엄마, 아빠, 세린아.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토리가 제 역할을 다한 거네요. 토리를 보면 한 번만 더 웃어주세요. 웃음이 제일 예쁜 우리 엄마, 든든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세린아.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울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지요. 그날 밤 토리는 세린이 옆에서 잠들었어요. 영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내일 팔 반찬을 준비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보다 소중한 건 없을 거예요. 살아있는 건 끝내 돌아오는 법이지요. 개가 집을 잃으면 사람을 향해 짖듯이 사람도 집을 잃으면 사랑을 향해 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오늘도 등불을 켭니다. 도윤이가 남긴 사랑의 등불을요. 도윤아, 고마워. 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줘서 그 선물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었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한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등불이 켜지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